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28포인트, 0.29% 상승한 2204.2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1% 오른 661.2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각종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욱더 살아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미국에서 날아오는 따뜻한 훈풍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도 배당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IT 폴더블 관련 종목들 일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원익 IPS 그리고 삼성 전기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주는 모습을 오늘 다수의 종목들이 연출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 뒤를 뒷받침해주면서 연말과 연초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좀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좀 좋은 종목 주세요.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내서 많은 분들이 또 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 2% 가까이 더 올랐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또 사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1% 넘게 또 삼성전자는 2% 가깝게 상승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또 함께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 사실 아이돌 노래를 잘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방탄소년단의 이제 불타오르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이제 가사가 이제 불타오르네라고 네, 시작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진짜 배당락일 날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노래 불러주셔야죠. 아,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고, 네, 이제 뭐 배당락일 날 진짜 네. 뭐 불타올랐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발표한 이론 배당락을 본다라면 오늘 사실 코스피가 2,151포인트에서 시작을 해도 사실 이제 좀 뭐 이제 배당에 따라서 2,151포인트에서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의견이 제시됐었는데 상당히 이제 뭐 IT 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말 뭐 배당락일에도 불구하고 이론 배당 가격 대비해서 지금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다는 측면에서 뭐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거래일까지 정말 불타오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정말 뭐 수익을 줄 수 있었던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수익 보기는 좋았다. 다만 이제 연초 효과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는 조금 상당히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지수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에 좀 더 쉬었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연말에 정말 수익을 조금 수익 실현들도 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신 다음에 내년 이제 경자년 시장을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또 사주면서 올라갔고요. 코스피보다 더욱더 상승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1.41%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이요. 조금 순위가 바뀌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원익 IPS가 9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메디톡스나 휴젤 같은 경우는 10위권 밖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또 좋아 보이는 것이 또
제약 바이오도 같이 올라가고 IT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네. 불타오르네. 예, 좀 더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아,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제 배당락 그 효과를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네. 배당을 많이 주는 만큼 이제 어쨌든 시장 빠지게 돼 있는데 맞아요. 사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배당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아무래도 거래소보다 좀 더 많다 보니까 뭐 배당락으로 이렇게 크게 밀릴 거가 없기도 했었지만은 예, 어쨌든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뭐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만큼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전과 이후 시장이 극명하게 분위기가 갈리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12월 상승장은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로만 흘러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대형주는 죽으라고 올라가는데 중소형주 잘 못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형주 가는 것은 어쨌든 자금이 크게 집행된 이후에는 결국 중소형주 랠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우리는 중소형주를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양 이틀간에 걸쳐서 시장은 철저하게 중소형주 중심으로 급등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기분 좋으셨을 것 같고 지금 뭐 연말이다 뭐다 해서 이제 그 송년 모임이 있을 텐데 아마 지금쯤 기분 좋게 이렇게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겠죠. 그래서 이틀 정도 겨우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자, 차트 보시면 지금 미국 시장이 뭐 어제도 뭐 3대 지수가 전부 다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가장 큰 핵심은 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합의를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계속 호재로 작용하는 건데 저는 분명히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 10월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연거푸 폭락을 맞았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이유, 특히 이제 뭐 이 싸움의 당사자인 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 양 국가를 다 우리는 이런 이제 1, 2위 교역 상대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큰 피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막상 합의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는 지금 개미 눈물맛이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지수는 뭐 시장 자체가 뭐 계속해서 급등하는 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적어도 지금 너무나도 심하게 바닥에 머물러 있는, 오늘도 몇 개 나왔었죠. 바닥에서 급등한 종목들. 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단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빠르면 2, 3거래일 안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놓고 빠르게 이제 급등 수익을 봐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올해는 끝났어. 올해 말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만큼은 설날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매매를 좀 반복하시면서 그동안에 뭐 한 반년, 1년간에 걸쳐서 나왔던 손실 대부분을 1월 한 달에 전부 다 메꿔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매매 좀 나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이 잘 안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도 뒤에다 준비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ITM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중한 때는 한시 기점을 갑자기 치솟으면서 43,300원까지 올라섰고요. 살짝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급등했습니다. 9.07% 상승하면서 43,3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가요, 약간 뚱뚱한 거 보니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잘 올라가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반도체니까 또 가지고 오셔서 또 강조해 주시려고요. 네, 뭐 반도체라고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사실 해당 기업이 반도체 회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 IT 계열사긴 한데요. 이 기업이 사실 이제 배터리 보호 회로를 만드는 이제 IT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바로 이제 우리 가장 또 이제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사의 에어팟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오. 에어팟 안에 이제 배터리를 보호하는 회로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애플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여러분들도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고 실제로 실생활에서들 많이들 이제 귀에 하나씩 꽂고 다니실 텐데
바로 이제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이 정말 불과 2년 만에 정말 시장 규모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지난 3분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무선 이어폰이 3천만 대 정도 이제 팔렸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에어팟이 1,450만 대 정도 팔렸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애플사의 에어팟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에어팟이 그만큼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ITM 반도체의 실적도 역시 좀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똑똑히 이제 완전히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이제 좀 상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인데 최근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업이 가장 지금 전망이 좀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난 11월 달부터 이미 상장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주목받아 왔었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가지고 약 한 2개월 정도의 주가가 횡보를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 이 추세대를 오늘 돌파를 하면서 약 장중 17%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최근 추세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대한 더 상승이 아직까지는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21이평선이 생기고 있는 구간인 만큼 21이평선을 추세 지지 구간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20선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N자형 형식으로 꾸준하게 추세 상승을 즐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더 미동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죠. 2,1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시장은 좋았는데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은 적었는데 이 미동이 네. 딱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에서 말 그대로 미동 없이 네. 쭉쭉 내려갔고 바로 어제가 1,610원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장대 양복 딱 세우면서 상한가 안착했거든요. 더 미동은 또 좋은 소식 들려온 걸까요? 예, 뭐 미국 쪽에서 좀 좋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네. 사실 어제 종가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뭐 앞서 이제 회생 앵커님이 불가능? 그 전에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머뭇거리셨는데 딱 네. 잘라 말하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차트 여기 보시면 뭐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지금 요 차트 나온 게 2017년도 한 4월부터 나와 있는데 뭐 중간에 이렇다 할 어떤 상승 흐름을 제대로 보여준 적도 없고 그렇죠? 이 종목 참고로 예전에 미동의 시네마라고 불렸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블랙박스와 연관이 되어서 이 자율주행 테마를 가지고 있던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던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또 자율주행 약간 좀 바꿔보면 스마트카. 그러니까 자동차가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운전하는 조작을 해야 되는 단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스스로 지가 알아서 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목이 그래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사상 최저가 사상 최저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올해 이게 언제죠? 이게 마우스 이제 안 굴러가네요. 올해 그 5월달, 4월달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약 8개월여 만에 다시 한번 좀 상한가를 갔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추세를 보여주는 상태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바닥으로 내리꽂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상한가를 갔다는 겁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제가 뒤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 자동차 이쪽 이제 관련 업계 중에서 좀 미국의 커다란 좀 중요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걔네들이 대규모 토지 매입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엄청난 이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오늘 좀 장중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것이 이쪽에 이제 급등하는 상한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아무래도 지수가 좋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다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대충 사도 솔직히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이지만 계속 이런 날이 반복되면 좋겠지만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것이 사실 한동안 시장에서 큰 이야기가 없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앞서 보신 더미동 같은 경우에도 주가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180도 돌변하는 것은 있어도 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가까지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단번에 50% 주가 급등을 노리는 것은 사실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거 솔직히 말해서 직전 고점까지만 올라가도 뭐 50% 수익은 금방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내년 그 다음 주 마지막 우리 거래일 날 좀 바로 좀 매수해서 들어간다면 1월달 설날 전에 아마 좀 눈이 정말 휘둥그레질 만한 이제 급등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된 종목은 제가 잠시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매수일은 12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목표가가 3,000원인데 지금 오늘 2,990원까지 딱 올라서 아쉽게 딱 10원 딱 남겨놓고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심장을 바운스 시켜주는 캠시스예요. 우리 매수하고 나서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캠시스 어떻게 보세요? 수급이 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 네. 목표가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목표가 또 믿고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 그렇죠. 좀 세워주세요. 사실 팔면 안 되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 말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원 모자라서 오늘 아쉽게도 좀 체결이 안 네네네, 됐지만은 맞아요. 뭐 괜찮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체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당일날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뭐 한 5% 정도 단기 급등을 해주면서 일단 좀 빠르게 단타성 어떤 매매도 충분히 가능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는 올라가는 과정이 되게 좀 굼떴습니다. 실은 뭐 어제 나왔던 요 이제 양봉 캔들 보이기 전에는 그냥 가다서다를 좀 반복하면서 물론 이제 수익권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심적 부담은 없는 상태였지만 단기 급등을 이제 추가 급등 아무래도 첫날 매수하자마자 바로 5%를 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약간 좀 답답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가까지 좀 꾸준히 오면서 좀 잘 갑니다. 이 종목은 카메라 모듈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말고도 이 캠시스는 또 전기차 관련주기도 해요. 이게 전기차냐 수소차냐 또 이제 뭐 자율주행이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차세대 이제 자동차 관련주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인데 거치 이게 다 엮이고 다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도 뭐 카메라 모듈 쪽도 원체 괜찮고 전기차 쪽도 괜찮아서 뭐 좀 갑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3,000원으로 굉장히 짧게 제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실은 제가 뭐 이게 끝이라서 목표가를 그걸 말씀드린 거 아니고 실은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캠시스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더 좋은 종목들은 오늘 제가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적당히 제 생각이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캠시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목표가에 딱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새롭게 알려드릴 종목으로 갈아타신다면은 아마 이 캠시스보다는 조금 더 재밌고 화끈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1월 초에 좀 기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KT 서브마린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무려 62.15%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불 켰지만 우리는 이미 또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아니, 일별 시세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그때부터는 막 쭉쭉쭉 네, 쉴 새 없이 가다가 올라가가지고 5,270원까지 떡 올라갔는데 KT 서브마린이요. 뭔가 왜 이렇게 네. 마음이 아련하고
그럴까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 11월에 시작하고 나서 이제 초창기 때 그러니까요. 이제 들었던 종목이었고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스스로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처음 이후로는 60% 이상이 안 나왔어요. 아, 60은 사실 아쉽게도. 어렵긴 하죠. 그렇죠. 네,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나 했으니까 네. 사람이 처음과 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 했으니까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네, 혹시- 오늘 걸로 이렇게 좀 약간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 KT 서브마린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르기 전에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이제 그 해저 터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해저 터널은 과거에 지금 이제 뭐 종로 쪽에 출마를 한다 하시는 그 분이 예전에 이제 그 전남도지사 시절에 얘기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이후에 순식간에 이제 11월 달에만 60% 이상의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쉬다가 다시 이제 꼼지락거리면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출마가 이제 구체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좀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좀 철칙이 있어요. 제가 이 사라고 말씀드린 그 가격에서 단 10원이라도 비싸지면 사라고 말 못합니다. 지금 KT 서브마린이 아무리 지금 자리에서 20-30%가 더 간다고 해도 이거를 3,000원대에서 사라 그랬던 제가 이거를 5,000원 근처에서 또 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글쎄 뭐 아쉽지만 요거를 새로 사기보다는 이렇게 되기 전에 모든 종목은 이렇게 오르기 전에 밑에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이게 KT 서브마린처럼 급등이 임박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INC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12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6,74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3.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5,430원까지 올라섰고요. 살짝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또 회복을 했습니다. 1.74% 상승하면서 5,27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날에는 또 2% 넘게 또 빠져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딱 주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또 빨간불을 땅땅 켜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INC 최근에 반도체 또 잘 올라가는데 같이 함께 또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IT 섹터가 강할 것이다라고 좋아요. 얘기를 했죠.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과 LG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 이 가전 제품에다가 이제 와이파이 칩을 탑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앞전에 이 추세 저항대 구간이었던 이 단기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매물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손바뀜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앞전 추세 저항대까지 단기 저항대 하나 정도 남아 있고 그 이후에는 저고점까지 한번 또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 10억 명이면 진짜 많은 건데 유저가 나왔어요. 유저 반도체, 유저 핸드폰, 스마트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0억 명이 쓰는 휴대폰. 그렇죠. 다 쓰는 것 같아요. 뭘까요? 10억 명이 쓰는 휴대폰. 갤럭시? 갤럭시는 더 많습니다. 더 사실.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폰? 네, 맞습니다. 아이폰입니다. 사실 최근 이제 뭐 글로벌 마켓이 삼성전자 이 갤럭시 시리즈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지금 판매량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폰 유저들 역시 약 10억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10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지금 기존에 이 쓰던 유저들이 약 3억 명 정도가 구형 스마트폰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3억 명이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5G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으로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할 잠재 고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애플 쪽에서 발표를 한 거는 이 3억 명 중에서 최소한 2억 명 정도한테까지는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애플의 성장성은 정말 뭐 엄청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잘 가더라도 이 미국의 애플만큼은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더 비싸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보면 1년 동안 정말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애플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됩니다. 애플 보니까 심장이 또 두근거려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OLED 관련된 종목. 사실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네. 기존에는 LCD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쪽에 그동안 많이 판매됐었던 제품들이 거의 다 LCD였는데 네, 네. 이제는 OLED로 전부 다 이제 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고사양화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좀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 훨씬 더 이제 뭐 고사양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폰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OLED 쪽 패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OLED에 대한 패널이 탑재율이 높아지는 만큼 이 회사의 실적 역시 내년에 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그리고 OLED 패널 좀 좁혀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좁혀주셨습니다. 좁혀진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잘 아실 것 같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내년에 이제 그 잠재 고객이 3억 명의 잠재 고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2억 명 정도는 실제로 이제 아이폰을 새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제가 약정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럼 그래서 추가요? 저도 그래서 구형 아이폰을 쓰는 OLED 로 이제 입장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5G도 해야 되고 OLED 네.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교체 수요가 내년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이제 패널 얘기 OLED까지 다 찝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애플 관련주라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 시청자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LG 이노텍, 뭐 인터플렉스, 그리고 뭐 이제 BH 뭐 등등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뭐 다른 부품 뭐 이제 FPCB라든가 이쪽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OLED 패널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답은 이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BH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이 승승장구 잘 가다가 그죠? 9월, 10월 잘 가다가 사실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좋은 장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약 60% 이상 두 달 사이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달 동안에 절반 정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좀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이게 뭐 장기 이평선에 이게 뭐 지지받는다 뭐 이런 측면에서도 뭐 나쁘진 않고 오늘까지 이제 보면서 보면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좀 이쁘게 바닥을 다지면서 가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다른 것들보다 지금 이제 OLED라고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BH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좀 맞추실 분들은 오늘은 문자 보내시면 아마 굉장히 오늘은 틀리면 몽둥이를 들고 스튜디오에 찾아오셔서 저를 때리셔도 될 정도로 확률이 이제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한번 때리고 싶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러시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관이 지금 폭풍 매집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몽둥이로 때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몽둥이로 때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IT 섹터의 이 주체 수급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야 됩니다. 뭐 외국인도 알다시피 이제 외국계 이제 기관 투자자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체 수급이 있어야 될 건데 사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 같은 경우 최근 1개월 동안의 주체 수급은
기간 투자자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1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누적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1개월 동안 약 70만 주 정도 매집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랑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버가요. 자율주행 트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로 갈 수 있는 뭔가 센서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를 이제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갑자기 뭐 튀어나왔는데 무시하고 가다가 사람 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오. 우버는 아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기초적으로 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최근에 좀 많이 문제가 됐던 뭐 타다? 예, 뭐 그러니까 좀 논란이 좀 큰데 그런 이제 우버. 참고로 우버라는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약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버라는 기업이 우리나라로 오면 단숨에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가총액 3위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만큼 우버가 굉장히 큰 어떤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인데 73만 평 정도의 그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자율주행 트랙을 만든다는 거죠. 실은 이제 우버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종의 그 택시인데 그 영업을 이렇게 따로 자율주행 라이센스 없어도 그냥 차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만 하는 건데요. 요게 오늘 왜 그 중요하냐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오늘 그 더 미동을 아까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미동이라는 종목 아까 제가 얘기 드렸었죠. 계속해서 신저가 사상 최저가 흐름을 경신하다가 갑자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도움닫기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틀을 마련해 놓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오늘 더 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바닥에서 바로 급등이 나왔다. 상한가가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소식이 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73만 평을 저도 73만 평 집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만 우리나라 그 여의도 면적의 한 80% 좀 이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뭐 여기도 별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 벚꽃 구경 왔다가 한 바퀴 돌다고 걷다가 싸움 나는 커플도 수두룩하게 봤거든요.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제는 단순 어떤 운송 서비스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까지 뛰어드는 우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계 가장 큰 거대 기업이 뛰어들게 되면 후속으로 다른 뭐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이라든가 운송 업체들이라든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버가 토지를 매입한 이 73만 평을 산 요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가운데서 진짜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미동처럼 급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버의 요 소식을 첫 번째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핵심은 비메모리 반도체였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네. 게다가 또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면 생각하고.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야 네. 되겠어요. 제가 운전할 때보다 생각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메모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네. 이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고로 비메모리와 관련해서는 올해 그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 뭐 10년인가요? 130조 원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을 만큼 여러모로 지금 뭐 삼성전자 쪽에서는 생각보다 약간 좀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밑단에 딸려 있는 다른 기업들은 뭐 앞서 말하면 우버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기술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참고로 비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하나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1,300원, 1월 4일 날 1,300원에 머물렀던 이 종목이 올해 사실 연간 단위로 따져보면 시장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연초보다 지금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 SFA 반도체, 이 비메모리 관련주인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300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4,200원까지 올라오면서 요 구간 동안에만 주가가 무려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올해 내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만약에 뭐 이미 이제 2배, 3배 올라갔으면은 따라가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단부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봐서 절대로 손해볼 건 없습니다. 미칠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은. 그러니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잃을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얻을 수 있는 폭이 훨씬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우버 얘기가 튀어나온 시가총액 60조짜리 우버가 자율주행에다가 이런 돈을 퍼붓는다는 이 소식이 나온 이 시점이 선취매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관련주라는 것까지 해서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주목은 약간 한숨을 이렇게 쉬었는데 왜요? 네. 못 찾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네.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은 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통 요소를 묶어보면 한 4종목 정도 네 나옵니다. 종목? 네. 근데 이제 세 종목이 공통 키워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뭐요? 바로 칩스라고 들어갑니다. 칩스. 네. 그래서 화면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칩스라고 이제 검색을 하나 하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텔레칩스와 AD칩스, 칩셋 미디어 이렇게 3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AD칩스보다는 칩셋 미디어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차트가 이쁩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상당히 뭐 추세 저항대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 맞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박스권에 대한 이 부담을 느끼면서 이 구간대를 계속 이제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 이제 좀 장대 양봉을 좀 뽑아냈다는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어쨌든 반도체 업황 쪽에서 팹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장기 평선 1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눌렸다가도 다시 한 번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칩셋 미디어로 한번 정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화신테크랑 비슷해요. 그거 네. 엄청 떠가지고 네. 우리가 특징주로도 이야기를 했었던 화신테크인데요. 네, 그렇죠. 저점이에요. 저점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참고 앞서 이제 참고로 우라노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칩스 네,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반도체에서 아니랄까봐 정말 들어가는데 이 복수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세 번째 힌트와 함께 네. 같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화신테크란 종목도 어쨌든 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이제 부품주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될 만큼 바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함께 주가가 4배 가까이, 그러니까 270%가량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보여줬던 특징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급등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271%가 급등 나온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제 방송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가장 이 위에 있는 이 빨간 줄과 함께 뭐가 보이실 거냐면 요게 좀 보이실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외국인. 예, 하락하는 구간. 이 떨어지는 주가를 사실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파는 이 힘이 없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할 때 주가는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이 하신테크가 급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좋지 않고 바닥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은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등이 시작된 요 자리가 이전에 기록했던 이 저점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고점 저 최고가 찍다가 살짝 떨어진 거 외국인이 잡는다고 저는 그거 사는 건 솔직히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혹시라도 낚시 매물이 아닐까. 허위 뭐 이렇게 사람들 그 고점에서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주가 얘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이 바닥 구간에서 뭐 낚고 자시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사는 건 정말로 싸서 산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과도한 이런 주가의 급락. 7,000원대 있던 주가가 1,000원대까지 빠지니까 그 상황에서는 하락이 과하다는 판단에서 직전에 있던 고점 부분에서 대규모의 외국인 매수가 확인이 된 이후에 실제로 주가가 270% 급등이 나온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설명 힌트와 같이 드렸었는데 요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의 흡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서 화신테크처럼 이렇게 200% 이상의 급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거는 아직은 안 오고 있어요. 어려우신가 싶기도 하고 칩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아래로는 우라노스 전문가님 정답은 BH 맞죠? 라고 보내주시면서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말씀을 재밌게 잘해서 쏙쏙 들어옵니다. 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라노스님 BH요 전문가님 멋지십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BH 덕분에 항상 웃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BH 이렇게 대동단결하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종목은 조금 어려우신 봐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BH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 생각이 나시는 종목인가 봐요. 그렇다면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애플 하면은 그렇게 관련된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OLED 하면 사실 BH 관련된 BH라고 할 수 있죠.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노텍이나 뭐 더구전자 같은 기업들은 정말 잘 갔었는데 최근 이제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뎠던 이유는 해당 기업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찍히지 못했다라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애플이 신고가를 간다는 측면에서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저항대 구간이었던 바로 이 구간인데요. 자, 추세 저항대 구간이었던 구간을 좀 목표가로 세워본다라면 25,100원까지는 좀 단기 목표가 한번 좀 세워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제가 출연하면 목표가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입니다. 19,35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BH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2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35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아까 벚꽃 이야기 하실 때 약간 또 마음이 아팠어요. 싸우셨나 봐요, 근데. 그건 아니야. 제 얘기 아닙니다. 그냥 들은 얘기고요. 네. 어쨌든 그 넓은 땅덩어리만큼을 땅을 사가지고 자율주행 트랙을 만든다. 우버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의 이제 승차 공유 업체, 차세대 운송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돈을 쓰고 큰 땅을 사고 뭔가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 업계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자동차 관련주 중에 화신테크가 270%가 올라오고 오늘은 밑바닥을 그냥 끝없이 땅굴만 파던 더 미동이 바닥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나서 다 급등하고 나서 지금 사도 되냐면서 살 때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외국인들 어떤 매집의 흔적도 있었고 화신테크가 올라가는 270%가 급등하기 이전에 화신테크와 굉장히 흡사한 현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사도 물론 수익은 나겠지만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하루 이틀이라도 좀 조기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 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로서 잠시 후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내용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2019년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전략이요. 네, 뭐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배당 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이제 배당 날일 이후에 바로 이제 1월달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배당 낙의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밀리는 경우들이 좀 태반입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까지는 보통 이제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조금 차분하게 그냥 좀 관망 장세로 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연말에 대한 좀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이 눌린다라면 오히려 겁먹기보다는 좀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IT나 내지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까지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도요. 연말 전략이요. 네, 뭐 일단은 이제 뭐 거래하실 수 있는 날 딱 하루 남았는데 지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를 10%로 짧게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냥 좀 오르면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10% 따위의 작은 수익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대체 품으로써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아마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아마 가장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소형주 이제 다 내년에 특히 이제 뭐 이런 단기 이슈 있는 것들은 이제 급등하게 될 텐데 선점할 수 있는 날짜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꼭 저점 선침에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원래 또 유종의 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KT 서브만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또 아름다운 수익률을 주셨다면 이제 마무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다고 그렇죠. 소문이 들려요. 사람이 첫 단추, 첫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제가 KT 서브마인으로 여기 딱 시작을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는 바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말씀드린 이 종목으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마지막을 앞서서 얘기 드렸었죠. 오늘 더 미동이 상한가를 간 이유 바로 우버, 미국의 우버가 큰 돈을 써서 이제 자율주행
트랙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해 나간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이미 뭐 다른 이제 관련 종목들까지도 동반 거래가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더 가기 전에 이 종목을 2019년 마지막 거래일에 반드시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뵈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서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